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교수 김기택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영어의 구조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영어의 구조는 총 2개의 분반이 있었고요. 18명, 17명 각각 이렇게 해서 총 35명의 학생들이 제 수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제 영어의 구조의 수업은 수업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 그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 영어에서 4가지의 영역을 다루게 되고요. 첫 번째는 소리에 대한 영역, 두 번째는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룰이 있는지를 다루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장을 형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문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15주의 수업 동안에 이제 이 4가지의 영역, 영어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 영어의 구조의 수업의 목표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다른 수업과는 달리 이제 제 수업에서는 좀 강의 위주의 수업입니다. 딱히 토론이 그렇게 심도 있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은 적어도 저희 수업에서는 좀 강의 중심의 수업이 좀 적합하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수년째 강의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은 이 원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제 Contemporary Linguistics라는 이 원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학부생들이 혼자서 이제 이해하기에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자칫하면 이 수업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 영어학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학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나라고 했던 것이, 이런 마음이 저희 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해결책은 학생들이 첫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좀 난해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이 내용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으로 제가 학생들이 좀 이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어떤 그런 예시들도 좀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수업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좀 재미도 느낄 수 있게 가끔은 책상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좀 그런 액션을 보이면서 좀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 수업이 너무나도 이제 강의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를 이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또 그와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뭔가 흥미롭게 뭔가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제가 기말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 기말 과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자기가 이제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언어든 이제 그게 소리든 뭐 의미든 뭐 문장 형성이든 단어 형성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제 언어에 관한 어떤 하나를 잡아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를 마지막 수업 때 이제 발표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15주 수업 중에서 한
8주차 정도의 중간쯤에 학생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모든 학생들하고 약 10분 정도씩 면담을 가졌고요. 그 면담을 할 때 제가 학생들이 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니?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도 조언을 했습니다. 찾아봐 읽어야 될 어떤 책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논문이든 뭐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영역 내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기말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싫어하지 않고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두 번째 목표였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목표는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 결과를 꽤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이제 그 좀 주된 커멘트들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난해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과목인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되게 재밌게 들었다. 이 내용이 참 재밌었다라는 부분이 또 다른 커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커멘트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수업에서 어느 정도는 내 소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않은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두 가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고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아이고 참.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멘틱스를 배우는 날인데 이제 이 시멘틱스에서 그 대명사 해석인 거죠. 이제 프로노운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퍼시 컨셉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죠? 컨셉이란 게 있는데 이 개념이란 게 대체 뭐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라는 부분은 좀 퍼지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프로노운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he하고 his하고 뭐 him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뭐 I도 있을 거고, I, my, 뭐 me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죠? 뭐 you, 뭐 등등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그 유형은 우리가 뭐 himself라든지, 그 다음에 herself라든지, 뭐 myself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두 가지가 그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이거를 뭐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했었나요? 뭐라고? 이게 뭐죠? 대명사고 이거는 뭐죠? 제기대명사, 그죠? 이거는 대명사고 이거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둘 다 대명사로 끝나는 거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대명사고 제기대명사를 뭔가 둘 다 대명사긴 하지만은 그 안에 언어적인 부분에서 통사적인 부분에서 그 해석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참고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프로노미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프로노미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리플렉시브라고 합니다. 자, 리플렉시브라고 하고요. 혹은 리플렉스 프로노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둘 다 대명사 일종입니다. 둘 다 대명사 일종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프로노미널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리플렉스 프로노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해석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대체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까요? 자, 핸드아웃을 보시면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Nikki believed that Lauren admired her 혹은 herself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질문. 자, 이 her라는 것은 그냥 니키하고 그 로렌만 가져갈게요. 니키를 받을 수 있다. 즉 니키를 지칭할 수 있다. 맞습니까? her는 니키 지칭할 수 있습니까? 자, 이 her는 또 로렌을 지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자, 반대로 이 herself는 그 니키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herself는 그 로렌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그쵸. 자, 이 her는 이 니키를 지칭할 수가 있고요.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her는 로렌을 지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 파란색으로 이 herself는 자, 로렌을 지칭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로렌을 지칭할 수는 있고요. 이 herself는 니키를 지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제 그 her는 로렌을 지칭할 수가 없고 니키는 지칭할 수가 있다? 사실 her는 이제 니키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제3자 인물이 지칭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herself는 왜 여러분 생각에 이제 이 여기 뭐죠? 이 로렌을 지칭할 수가 있고 니키는 지칭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거를 설명하자면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바인딩 티오리라고 하는 이 프로노 인터프리테이션에 관한 룰인 거고요. 자, 여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어떤 룰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하고요. 자, 여러분은 그 볼게요. 그 지금 그 여기 나오는 제 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시플 A하고 프린시플 B 보이시나요? 자, 프린시플 A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 reflexive pronoun must have an antecedent that circumvents it in the same minimal IP라고 하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요. 프린시플 B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이런 룰이 있습니다. 자, 프린시플 A하고 프린시플 B라는 것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프로노미널하고 리플렉시브는 이 프린시플 A하고 프린시플 B라는 이 룰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린시플 A하고 프린시플 B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이 자체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엔티스턴트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뭐 알 것 같긴 해요. 엔티스턴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엔티스턴트가 뭘까? 엔티스턴트는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를 우리가 엔티스턴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을 해보죠. 이 her의 선행사는 뭐죠? 이 her의 선행사는 니키가 되는 거죠, 그죠? 니키가 되는 거고요. 이 herself의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로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하튼 이 엔티스턴트 개념은 선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룰이 있는 거예요. reflexive pronoun, 즉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엔티스턴트를 가져야 한다.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 어떤 선행사?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C command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는 C command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죠? 자, in the same minimal IP죠, 그죠? in the same minimal IP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엔티스턴트가 이 reflexive pronoun을 C command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첫 번째 이게 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엔티스턴트하고 이 reflexive pronoun하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같은 minimal IP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principle A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 pronominal must not have an antecedent that circumvents it in the same minimal IP라고 해가지고 principle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룰인 거죠? reflexive pronoun이 아니라 pronominal이죠, 그죠? 이 pronominal이라고 하는 것은 must not have an antecedent that circumvents it in the same minimal IP. 자, 이 same minimal IP 내에서 circumvent 하지 않는 antecedent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린시플 A를 이해를 하시면 프린시플 B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린시플 A가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프린시플 A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티스턴트가 이 리플렉스 프로나운을 우리가 C 커맨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in the same minimal IP. 두 가지가 같은 미니멀 IP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C 커맨드가 뭔지는 모르십니다. 그죠? C 커맨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IP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IP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IP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트리를 한번 그려보죠. 트리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IP가 뭔지를 이제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혹은 뭐 이게 그 리마인더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 문장에 대해서 트리 스트럭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문장 뭐였습니까? 문장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죠? 문장은 뭐였죠? 문장은 IP였죠, 그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은 IP고요. 자, IP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X바 스트럭처를 가지고 문장의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IP 밑에 I바가 있을 거고요. I가 있고 IP의 컴플먼트 자리가 뭐가 들어갑니까? VP가 들어가겠죠, 그죠? VP가 들어가고요. V바, V가 들어갑니다. 자, IP의 스펙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주어였죠, 그죠? IP의 스펙 자리가 주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NP가 들어가고요. 이 NP 밑에 N바, N. 그 다음에 이 전체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였죠? 니키였죠, 그죠? 니키를 쓰겠습니다. 니키를 쓰고요. 자, 니키 그 다음에 그 본동사의 주어 그 뭐였죠? 이 그 동사가 believe죠, 그죠? believe를 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야 되죠. 그 대절이 나오면 이 VP의 컴플먼트가 뭐였습니까? CP였죠, 그죠? CP였습니다. CP를 또 쓰고요. C 바 C 쓰시고 이 CP의 그 헤드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대시 들어가겠죠, 그죠? 대시 들어가고요. 자, CP의 컴플먼트는 무엇입니까? IP죠, 그죠? CP의 컴플먼트는 IP입니다. IP를 쓰고요. I 바 I. 자, IP의 컴플먼트는 무엇이었습니까? VP였죠, 그죠? IP의 컴플먼트는 VP였습니다. V 바 V고요.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안긴절 혹은 제 그 임베디드 클로즈가 되는 거죠. 임베디드 클로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로렌이죠, 그죠? 맞습니다. 임베디드 클로즈는 주어는 로렌이 되는 거고요. N 바 N. 자, 로렌. 자, 이 임베디드 클로즈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admire죠, 그죠? admire입니다. 자, admire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VP의 컴플먼트가 NP가 되는데 이 NP가 이제 여러분들 그 her가 될 수도 있고 herself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먼저 herself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self. 자, 이 herself 리플렉스 프로노운의 해석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프린시플 A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프린시플 A라는 거였고요. 저 herself가 왜 로렌을 엔티스턴트로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니키는 엔티스턴트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프린시플 A는 이 프린시플 A라는 거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엔티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이 리플렉스 프로나운을 C 커맨드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엔티스턴트하고 리플렉스 프로나운이 in the same minimal IP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두 번째 게 우리가 더 쉽기 때문에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장에는 IP가 몇 개가 있습니까? IP가 두 개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 IP가 이 밑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IP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IP 중에서 미니멀 IP, in the same minimal IP는 위의 IP일까요? 아니면 아래의 IP일까요? 아래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더 이제 그 in the same minimal IP는 아래일 겁니다. 좀 끌게요. 이거는 제가 좀 더워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가 same minimal IP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가 in the same minimal IP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엔티스턴트하고 그다음 리플렉스 프로나운이 이 두 가지가 저 in the same minimal IP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렌하고 니키라는 두 가지의 엔티스턴트 후보 중에서 이 니키하고 로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엔티스턴트 후보 중에서 현재 in the same minimal IP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인 거죠? 그죠, 로렌이죠, 그죠? 이 herself하고 같은 minimal IP 안에 있는 same minimal IP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로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니키는 선행사가 되지 못하고 이 로렌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in the same minimal IP에는 지금 우리가 자, 로렌은 가능한 거죠, 그죠? 얘가 로렌인 거죠. 사실 이 문장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조건만으로도 이미 로렌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죠? 밝혀진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 C 커맨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엔티스턴트가 리플렉스 프로나운을 C 커맨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대체 무엇인가? 자, C 커맨드 이게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걸 다루지 않았었고요. 자,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 커맨드가 무엇일까? 커맨드. 뭔가를 커맨드 뜻이 뭐죠? 명령하다고 뭔가를 통제하다는 뜻이죠, 그죠? C 커맨드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 C의 뜻은 constituent라고 하는 거고요. 이 constituent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phras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phrase가 이제 뭔가를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제가 촬영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매 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학기에 하고 있고요. 매년이죠. 자, C 커맨드는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의자가 있죠, 그죠? 의자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제 촬영한다고 해서 좀 순화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책상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책상에 올라가면 좀 너무 이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의자를 어디 다른 반에서 가져온 거고요. 여하튼 자, C 커맨드는 뭐냐? 자, 제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제 쭉 내려다봅니다.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쭉 내려다봅니다. 이게 C 커맨드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한 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다보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커맨드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이게 C 커맨드입니다. 자, 이게 뭔지를 트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시플 A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니키를 보도록 할게요. 니키라는 것은 NP가 맞나요? 니키는 NP입니다. NP에서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NP에서 한 단계 올라갈게요. 이 NP에서 한 단계를 자,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 한 단계 올라가면 IP 맞죠, 그죠? 이 IP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니키가 C 커맨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키가 있고 니키는 NP입니다. 그죠? 이 니키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이 니키가 C 커맨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니키가 리플렉시브를 C 커맨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 니키가 이 리플렉시브인 herself를 C 커맨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C 커맨드 관계에서는 이 니키도 가능한 거예요. 니키도 이제 엔티스턴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로렌 보겠습니다. 로렌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금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자, 로렌을 볼게요. 자, 이 로렌이 제 MP 여기 있습니다. MP가 여기에 있고 이 로렌이 MP가 되는 거죠, 그죠? 이 MP에서 한 단계만 올라갈게요. 한 단계 올라갔다가 쭉 내려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herself가 있는 거 맞나요? 그죠? 이 로렌이 herself도 C 커맨드 하는 거 맞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C 커맨드 관계를 봤을 때는 니키도 herself를 C 커맨드 하고요. 그리고 로렌도 C 커맨드를 합니다. 둘 다 리플렉시브를 C 커맨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니키하고 로렌 중에서 누구만이 지금 엔티스턴트가 되는 거죠? 로렌만이 됩니다. 왜인 거죠? 왜냐하면 C 커맨드로 봤을 때는 지금 니키하고 로렌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in the same minimal IP라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니키는 안 되고 로렌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죠? A와 B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의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로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로렌만이 이제 엔티스턴트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해보죠. 지금 이 C 커맨드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가 C 커맨드에 위배되는 것, 그런 엔티스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문장을 무엇을 보느냐? 자, 1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D. 자, 1D를 보시면 자, Nikki believed that Lauren's teacher admired herself라는 게 있죠. 그죠? 자, Nikki believed that Lauren's teacher admired herself라는 게 있습니다. 자, Lauren's teacher를 보도록 할게요. Lauren's teacher. 자, Lauren's teacher가 자, 우리가 Lauren's teacher라는 것을 이제 트리 구조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ren's teacher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로렌즈 티처에서 지금 그 헤드는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그려보죠. 먼저 그리고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N하고 이 로렌즈 티처의 헤드는 무엇일까? 헤드. 티처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 NP의 헤드는 티처일 거예요. 그죠? 그죠? 로렌즈 티처에서 헤드는 티처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렌즈 티처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가 누구하고 어그리를 하죠? 티처하고 어그리를 하겠죠. 그죠? 여튼 이 로렌스 티처의 헤드는 그 티처입니다. 그러면 로렌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렌스는 티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NP의 스피시파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로렌은 또 무엇입니까? NP죠. 그죠? 맞습니다. 로렌은 또 NP가 되는 거예요. N바 N. 그래서 로렌즈. 이 S는 그냥 이제 뭐 그 뒤에 추가를 해서 이 로렌스 티처가 저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다들 이해 가시나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NP 로렌스 티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 NP, 자 N바 N 여기다가 로렌즈가 들어갈 거고요. 로렌즈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 티처가 되겠죠, 그죠? 자, Nikki believed that Lauren's teacher admired herself는 저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저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현재 Nikki라는 애는 herself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Nikki는 herself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 Nikki는 NP가 여기 있고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그 밑에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Nikki는 밑에 있는 로렌도 시커맨드를 하고 티처도 시커맨드를 하고 허셀프도 시커맨드를 하고 이 밑에 있는 모든 명사를 다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렌즈 티처라는 NP가 있어요. 이 로렌즈 티처가 헐셀프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로렌즈 티처는 지금 NP죠, 그죠? 이 NP가 지금 한 단계 올라갔다가 내려다 봐야 되니까 헐셀프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로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렌즈죠, 정확히 보면 이 로렌은 허셀프를 시커맨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로렌은 잘 보세요. 이게 NP인데 이 NP에서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다 봐야 되죠, 그죠? 그럼 한 단계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는 것이 누구만 내려다 봅니까? 티처만 내려다 보는 거예요. 한 칸 올라갔다가 내려다 봐야 되는데 그 내려다 보는 것이 티처만 내려다 보는 거죠, 그죠? 즉, 이 트리 구조에서 로렌은 티처를 시커맨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렌은 헐셀프를 시커맨드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이 로렌은 헐셀프를 시커맨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In the same minimal IP를 했을 때는 저기서는 참고로 3명이 있죠, 그죠? 로렌이랑 로렌스 티처랑 이 두 명이 in the same minimal IP는 거 맞습니까? in the same minimal IP를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herself의 엔티스턴트가 로렌도 가능하고 로렌스 티처도 가능한 거 맞죠, 그죠? same minimal IP를 따졌을 때는. 그다음 니키는 안 될 거고. C 커맨드를 봤을 때는 자, 니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니키가 C 커맨드 하는 거 맞습니까? 그 리플렉시브를. 로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죠, 그죠? 로렌은 안 됩니다. 로렌은 얘는 티처만 C 커맨드를 하지 이 로렌은 저기 헐셀프를 C 커맨드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로렌이 NP인데 이 로렌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은 티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렌은 헐셀프를 C 커맨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렌즈 티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로렌즈 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니키가 있고 시커맨드에서 지금 니키가 있고 로렌즈 티처를 보겠습니다. 로렌즈 티처는 자 로렌즈 티처 같은 경우에는 자 좀 구분선을 만들고 자 로렌즈 티처는 지금 저기 헐셀프를 시커맨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렌즈 티처라는 애가 한 단계 올라가고 쭉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헐셀프를 시커맨드 하는 거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엔티스턴트하고 리플렉시블 관계가 엔티스턴트가 리플렉시블을 시커맨드하고 있는 것은 니키도 가능하고 로렌즈 티처도 그 시커맨드하는 바로 그 엔티스턴트로 가능합니다. In the same minimal IP라는 조건에서는 로렌도 가능하고 로렌즈 티처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애는 누구입니까? 로렌즈 티처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애는 지금 로렌즈 티처가 되는 거예요. 얘만이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바로 프린시플 A입니다. 우리가 왜 리플렉스 프로노운에서 어떤 것은 엔티스턴트 되고 어떤 것은 엔티스턴트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영어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어의 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가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네. 스페시파이는 NP에만 그 적용한다라는 게 얘가 지금 뭐 사실은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그 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스페시파이어에 있는 자리를 가지고 시커맨드를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커맨드 자리에 있어야지 한 단계만 올라갔다가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인데 이 시커맨드는 대개는 다 이제 주어 자리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주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주어 자리에서 우리가 시커맨드를 따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자리가 뭐였죠? 주어 자리가 바로 IP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였던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커맨드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뜨시면 이제 프린시플 B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플 B. 프린시플 B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프린시플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나요? 프로노미널에 대한 거였죠, 그죠?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는 이 프로노미널의 해석은 프린시플 B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프린시플 B도 프린시플 A와 마찬가지로 이 C 커맨드하고 그 다음에 in the same minimal IP 이 두 가지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A도 충족해야 되고 B도 충족해야 된다. 즉 둘 다를 충족해야 됐을 때는 우리가 교집합을 썼나요? 아니면 합집합을 썼나요? 교집합 맞죠,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의 반대말이 합집합이었죠, 그죠? 이게 합집합이었을 거고요, 그죠? 교집합입니다. 자, 그럼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번을 A라고 할게요. 1번을 A라고 하고 2번을 B라고 하겠습니다. 프린시플 A라고 하는 것은 저 A와 B 둘 다를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즉 A와 B의 교집합인 거 맞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죠? 자, 프린시플 B 같은 경우는 이 프린시플 A의 정확히 반대입니다. 프린시플 B는 프린시플 A의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A와 B의 교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A와 B의 교집합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A와 B의 교집합이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여집합이죠, 그죠? 전체가 있는데 A와 B가 아닌 것에 나머지는 여집합을 쓰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 여튼 여러분들 수능을 본 지는 얼마 안 됐을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자 수학 잘하는 친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맞나요? 맞습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이거를 영어로 쓰면 자 이 교집합은 AND입니다. 그렇죠? A도 충족해야 되고 B도 충족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AND입니다.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에서 이 합집합은 무엇일까요? 5월입니다. 여러분 그 역시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1학년들이니까 충분히 다 기억하시죠, 그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저 5월 관계인 거죠, 그죠? 자, 이제 프린시플 B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플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바로 이거입니다. 즉 프린시플 A에 정확히 반대가 되는 애들이가 바로 프린시플 B가 되는 거예요. 프린시플 A에 정확히 반대가 프린시플 B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인즉 자 이렇게 보세요. A의 여집합 이거나 혹은 또는 B의 여집합을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이거나 혹은 B의 여집합이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바로 엔티스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여기다가 좀 공간을 약간만 만들어가지고 in the same minimal IP를 조금만 왼쪽으로 당기고 자, in the same minimal IP입니다. 현재 우리의 엔티스턴트 후보는 3명이죠. 그죠? 그 니키가 있고요. 자, 니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렌이 있고 로렌스 티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키가 있고 자, 로렌이 있고 자, 로렌스 티처가 있습니다. 자, 이 3명의 후보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의 여집합이 누구가 될지, 이 B의 여집합이 누구가 될지, 그리고 이거의 5월 관계에 해당되는 애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니키는 그럼 이걸 허로 바꿔야 되죠. 미안해요. 이거 허세프가 아니라 이제 허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허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프로노미널이 되는 거예요. 질문, 니키는 허를 시커맨드 하는 거 맞습니까? 니키는 허를 시커맨드 합니까? 그죠? 니키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갔다가 쭉 내려다보는 모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저 내려다보는 거에는 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키는 허를 시커맨드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니키는 허를 시커맨드 하고요. 니키는 허를 시커맨드 한다를 제가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밑줄 하고 있다. 자, 로렌스 티처에서 이 로렌이라는 애는 허를 시커맨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로렌이라는 애는 얘가 NP가 되는 거고 한 단계만 올라간 다음에 밑에 내려가 다 봐야 되니까 이 로렌은 티처만 시커맨드 하지 이 로렌은 허를 시커맨드 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시커맨드 하지 않는 이 로렌은 시커맨드 하지 않습니다. 얘는 시커맨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를 X라고 할게요. X. 그죠? 안 한다라는 거죠. 자, 로렌즈 티처를 보겠습니다. 이 로렌즈 티처는 지금 허를 시커맨드 합니까? 그렇죠. 로렌즈 티처는 NP에서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내려다보기 때문에 허를 시커맨드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시커맨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n the same minimal IP라는 그 관점에서는 현재 니키는 허하고 같은 미니멀, same minimal IP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키는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in the same minimal IP가 아니죠, 그죠? 얘는 제가 X를 치겠습니다.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로렌은 허하고 in the same minimal IP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죠? 얘는 맞습니다. 얘는 맞고요. 로렌즈 티처는 허하고 in the same minimal IP 맞습니까?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또는 하는 거죠, 그죠? A의 여집합
C도 해당되거나 혹은 B의 여집합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게 엔티스턴트가 된다는 거고요. 자, 현재 A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애는 누구입니까? 로렌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 로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애는 누구입니까? 니키죠. A 또는 B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렌도 가능할 거고 또는이니까 니키도 가능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A 또는 그 B예요. 그러니까 A 여집합 또는 B예요. 즉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로렌이 되는 거고요. 즉 여기 C 커맨드 하지 않는 애는 이제 로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로렌 또는 니키가 이 미니멀 RP가 아닌 애는 니키. 이 둘 다 바로 이 허의 엔티스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죠? 이 허라는 것은 지금 니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니키는 믿는다. 로렌의 선생님이 뭐 그녀를 굉장히 어드마이어 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녀가 누구이냐? 이 그녀가 니키도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니키는 믿는다. 로렌의 선생님이 그녀를 믿는다. 그녀를 어드마이어 한다고 믿는다. 로렌의 선생님이 그녀를 어드마이어 한다고 믿는다 해서 이 허는 로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룰에 따라서 OR 관계거든요. 하니까 지금 로렌 또는 니키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프린시플 B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프린시플 A하고 프린시플 B는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자 질문 이제 되게 사실 쉬워요. herself가 아까 가리켰던 건 누구였죠? herself가 유일하게 이제 엔티스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렌스 티처였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프로노미널 그러니까 허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로렌스 티처가 아닌 나머지 애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로렌과 니키인 거죠. 그 나머지 애들에 대한 것이 바로 보신 것처럼 A 여집합 또는 B 여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공통적인 로렌스 티처가 아닌 나머지 애를 우리가 고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프린시플 B입니다. 프린시플 B는 프린시플 A에 정확히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해봤고요. 자, 연습 문제. 자, 여러분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리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1번에 C 보이시죠, 그죠? Nikki's teacher believed that Lauren admired h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Nikki's teacher believed that Lauren admired her라는 문장에서 이 her의 선행사가 뭔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트리를 그려보시겠어요? 트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3분 정도 뒤에 여러분들하고 her의 엔티스턴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혹은 뭐 누구만이 아니라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그 빈종에다가 트리를 그려보세요. 3분 뒤에 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트리를 잘 그렸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쭉 제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조금 더 그렸나요? 그렇죠? 다 그렸나요?
그린 것 같고, 네, 같이 얘기해 보고요. 봅시다. 대충 잘 그린 것 같고, 자 볼까요? 네, 잘한 것 같고, 자 봅시다. 네, 대충 잘한 것 같고, 자 여러분 뭐 다들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신텍스 수업 다들 잘 들으셔가지고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직 안 그렸어요? 아 위에, 잘 그렸네. 저희도 잘 그린 것 같고요. 여기다 대 쓰시고 그죠? 대충 잘 그린 것 같고요. 해수도 대충 잘 그린 것 같고. 자, 여러분 쭉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역시 자, 여러분 그 신텍스를 우리가 2주 만에 하지만은 다들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봤는데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잘 그렸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엔티스턴트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트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 V바, V, 그 다음에 CP, C바, C, 그 다음에 IP, 자, I바, I, 그 다음에 VP, 자, V바, V,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자, NP, 자, N바, N. 자, 첫 번째 이 매트릭스 클로즈에서 매트릭스 클로즈의 주어는 무엇이죠? 니키스 티처가 되죠, 그죠? 니키스 티처가 되는데 이 니키스 티처의 헤드는 무엇입니까? 티처였죠, 그죠? 맞습니다. 헤드가 티처였고요. 자, 그리고 이 NP의 스피스파이어가 또 NP가 되겠죠, 그죠? NP, N바, N, 그 다음에 니키스. 자, 여기까지 다들 아시겠죠, 그죠? 다 하셨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자, 니키스 티처, 그 다음에 believed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believed가 여기에 있을 거고, 대시 여기에 있을 거고요. 자, IP 스펙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NP인데 이게 로렌이 되겠죠, 그죠? 로렌이 될 거고요. 자, 로렌이 여기에 있고. 자, 로렌의 이제 그 동사는 admire 맞습니까? admired가 여기 있을 거고, admired. 그 다음에 VP의 컴플리먼트는 무엇입니까? NP, her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한 거로 확인했어요. 다 잘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C 커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니키스 티처하고 니키하고 로렌하고 세 명의 제 엔티스턴트 후보가 있고요. 제가 쭉 쓸게요. 니키가 있고, 그 다음에 니키스 티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밑에도 니키가 있고요. 니키가 있고, 니키즈 티처가 있고, 로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이 중에서 니키는 her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니키는 her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니키가 지금 her를 시커맨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이 니키는 NP예요. 이 NP에서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계단을 올라갔었죠, 그죠? 그죠? 의자 위에 하나 올랐고요. 대개는 책상에 올라가시면 오늘은 제 순화해서 의자에 올라갔고요. 이 의자 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 니키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 밑에를 다 내려다 봐야 되죠, 그죠? 쭉 내려다 보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내려다 보니까 티처밖에 없어요. 한 단계 올라가서 쭉 내려다 보면 티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니키는 her를 내려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니키는 저 her를 시커맨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키는 할 수 없다. 제가 X를 표시하겠습니다. 니키즈 티처는 her를 시커맨드 합니까? 그렇죠? 니키즈 티처는 NP가 맞죠, 그죠? 이 NP고요. 이 NP에서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 다음에 내려다 보세요. 내려다 봤을 때 her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니키즈 티처에서 지금 내려다 보면 her가 있어요. 그죠? her가 있고요. 즉 니키즈 티처는 이거는 시커맨드 관계가 맞죠, 그죠? 맞습니다. 마지막 로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렌은 지금 her를 시커맨드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로렌은 또 시커맨드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죠. 동그라미. 자, in the same minimal IP를 보겠습니다.
니키는 허하고 in the same minimal IP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얘는 지금 IP가 두 개가 있는데 in the same minimal IP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아닙니다. 그죠? 자, 니키즈 티처는 어떻습니까? in the same minimal IP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마지막, 로렌은 in the same minimal IP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는 니키를 엔티스턴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습니다. 니키는 니키즈 티처를 엔티스턴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죠? 왜 있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인 거예요. 그죠? A or B입니다. A and B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니키도 가능하고 니키즈 티처도 가능한 거 맞나요? 그죠? 둘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로렌 같은 경우는 어떻죠? 로렌은 지금 엔티스턴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렌은 이 엔티스턴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두 가지 A 또는 B인데 지금 얘는 사실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렌은 될 수 없다. 대신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질문이 허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우리가 헐셀프로 바뀌었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리플렉시브였다면, 그러면 헐셀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니키하고 니키 티처하고 로렌 중에서 누구만이 엔티스턴트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로렌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A 또는 B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렌만이 여기에 충족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 가시나요? 그죠? 그죠? 미션 컴플리트 맞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바인딩 티오리를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충분하게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 허든 헐셀프든 이제 그 뭐 허든 헐셀프든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이것의 해석에서 무엇을 살펴보았냐?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는 바로 C 커맨드하고 미니멀 IP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은 전부 다 어떤 개념인 거죠? 구조와 관련된 개념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그 C 커맨드라는 것도 이 구조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구조 내에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갔다가 내려본다라는 것도 구조가 되는 거고요. 미니멀 IP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IP라는 것이 바로 구조에 대한 얘기 맞죠, 그죠? 즉 프로노운이든 혹은 이 프로노운 그 해석에서는 프로노미널이든 아니면 이제 그 리플렉시브든 우리는 지금까지는 구조에 대한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구조만이 정말로 이 프로노운 해석에 영향을 끼칠까요? 구조만이 여기에 끼치는 어떤 그런 부분일까? 또 뭐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자, 두 번째. 우리의 그 대명사 해석에는 자, 대명사 자, 제기도 여기 포함해가지고 제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기는 좀 포함하지 않고요. 대명사만 할게요. 대명사 해석에서 첫 번째, 구조적 정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였죠, 그죠? 이게 바로 프린시플이었습니다. 프린시플 B였고요. 그죠? 그 대명사만 가지고 있을 때 프로노미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월드 날리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구조적 정보는 이게 synthetic knowledge이자 이거는 뭐 linguistic knowledge가 되겠죠, 그죠? linguistic knowledge가 될 거고요. 그죠?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linguistic이 이제 syntactic이 되겠죠, 그죠? syntactic 통사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syntax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syntactic knowledge, linguistic knowledge가 대명사 해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word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또
대명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AB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3A 읽어보겠습니다. The city council denied the demonstrators the permit because they advocated violence라는 문장이 있고요. 3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The city council denied the demonstrators the permit because they feared violence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이거 써보죠. 여기 핸드아웃에 있긴 하지만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칠판에다가 이 두 개의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city council, 자, denied the demonstrators the permit because they advocated violence. 그리고 여기는 feared. 자, 보세요. 자, 이 문장입니다. The city council denied the demonstrators the permit. 이 city council이, 그죠? city council이 부정을 했다, 혹은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뭐를? 그 데몬스트레이터에게, 그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permit, 허가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violence를 advocate 하기 때문에, 혹은 fear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인 거예요.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지금 이 advocate를 쓰든 아니면 fear를 쓰든 구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advocate를 쓰든 fear를 쓰든 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IP 쭉 그려보면 지금 이 어휘를 어떤 걸 쓰든 구조는 똑같을 겁니다. 그죠? 신텍스로는 별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질문, 우리가 advocate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they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두 번째, 우리가 fear라는 이 타동사를 썼을 때에는 이 they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advocate란 그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 they는 여기서 city council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demonstrator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demonstrator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서는 demonstrator가 될 겁니다. 자, 반대로 fear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여기서 city council하고 demonstrator 중에서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city council이 되겠죠, 그죠? city council이 될 겁니다. 자, 왜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fear를 쓰든 advocate를 쓰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advocate를 쓰면 이 they가 demonstrator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왜 우리가 fear란 동사를 썼을 때에는 저 they가 city council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보통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경험이나 뭐 많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 they가 demonstrator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여기서 they는 여기서는 그냥 city council이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지식인 거죠, 그죠? 월드 날리지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단순히 dog이라는 이 개라는 것도 정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dog이라고 했을 때 그 개를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 가지 개를 알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연상이었죠, 그죠? 연상되는 모든 것이 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고요. 대표적인 방식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연상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우리의 경험이죠, 그죠? 우리가 경험이 바로 이 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을 또 하면 문화라는 것이 또 이제 이 경험에 연결되는 거고요. 등등.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 뭐 우리의 뭐 문화 이런 것도 뭐 뒤에 배경이 있을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데이가 데몬스트레이터일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데이는 쓰리 카운슬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명사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정보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프린시플 B를 했던 것처럼 구조적 정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이제 가능하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례처럼 월드 날리지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그 엔티스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프로노운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다들 이해 가시나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우리가 좀 까다로운 내용을 다뤘어요. 까다로운 내용을 다뤘지만은 여러분들이 신텍스, 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맨틱스를 종합을 해보면 충분히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퍼지 컨셉이랑 프로토타입 등등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